저도 뭔가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야, 너 진짜 심하다. 어이, 씨발. 당신은 개가 천선이 안 되는 개새끼가 만든 것 같습니다. 야, 거기서 꼽을 주면 어떡하냐. 범죄자들 들어. 저번 주엔 좀 약하긴 했어. 애들이 귀여운 행동을 했었지. 오늘이 2탄입니다. 꽤 됐을걸? 정확히 몇 일인지 모르겠고 유튜브에 올라올 거야. 지금 편집하고 계시다니까. 오늘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합시다. 제목이 저번 주보다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모 밥 볶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철님. 저는 수철님 방송을 채팅도 치지 않고 조용히 보고 있는 익명의 제보자입니다. 치세요. 고해성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조심스럽게 저의 잘못을 이야기해보려. 제가 어릴 적 저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그렇듯 저도 어릴 적 에너지를 막 방출하여 뛰어다니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층간소음을 자주 만들곤 했죠. 조금만 움직여도 아래층 할아버지는 야! 뛰지 말랬지. 니네 부모님한테 내가 한 소리 해야겠어. 라며 소리를 자주 지르셨다고 합니다. 아니 몇 년이나 더 산다고. 예, 활기찬 초등학생이 저렇게 길을 죽이다니. 저 괴팍한 늙은. 아래층 할아버지에 대한 저의 반항심은 스멀스멀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파트 비상계단을 뛰어다니며 놀고 있을 때 아래층 할아버지가 저희를 보며 외쳤습니다. 야! 뛰지 말랬지. 저희는 당돌하게 여긴 계단인데요? 라며 반항을 했지만 할아버지는 듣지도 않고 문을 쾅 닫으며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작은 악마가 깨어났습니다. 오호 맙소사. 저희는 그 할아버지를 골려주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쓰레기를 가져와서 할아버지 집 앞에 버리고 벨치하자. 강아지로서의 덕목을 갖추고 있군요. 저는 집에 있던 키친타월을 막 뜯어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본인 주방에서 뭘 가지고 온 걸까요? 계란과 양반김을 들고 온 게 아니었겠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지만 그 광기를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애들은 미친 듯 계란과 김가루를 뿌려대며 뒤섞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볶음밥이 아니에요. 마치 등촌 샤브샤브에서 다 먹고 이모 밥 하나만 볶아주세요잉 하며 이모가 볶아주는 볶음밥 같았어요. 그리고 애들은 배를 누르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저희 아파트에 사는 애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든 생각은 이거 잡히면 나만 좆되겠다. 저는 곧장 1층으로 내려가 아무 자전거나 하나를 잡고 집에 들어오는 척 연기를 하며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는 자전거를 안 묶었던 시절이라고 하네요. 그때 할아버지가 뛰쳐오며 소리쳤습니다. 이 새끼! 너지? 저는 영문을 모른다는 얼굴로 에? 저요? 뭐가요? 내가 저렇게 한 거 아니야? 저 지금 태권도 갔다 오는 길이에요. 그 당엔 심증이 있었으나 물증이 없었기에 할아버지는 아따 하며 집 앞에 엉망이 된 볶음밥을 치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할아버지께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서 더 이상 집에서 뛰지 않고 살금살금 걸어 다녔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지금 그 친구들은 손절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기도 했고 할아버지도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이 글을 하늘에 있는 할아버지께 바칩니다. 쉽지 않네요. 김가루랑 계란은 생각지 못했는데 아무튼 이모 밥 볶아주세요. 사연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스트리머 방송에서 유입돼 수철님 방송을 보게 된 한 시청자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일화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연애를 위해 노력한 나날들, 대학교 때 어떻게든 연애를 해보고 싶어 머리를 하고 살도 빼며 치장하는데 많은 힘을 썼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한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나름대로 애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다가온 MT, 그리고 저가 마음에 들었던 그녀. 시간이 흘러 여름, 저희는 가평으로 MT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마음에 드는 여자 후배가 있었고 조금 더 친해진 후에 고백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여자 후배에게 호감을 느끼는 남자 후배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술게임을 했나 보군요. 형제요. 그래, 이번 MT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그녀에게 내 마음을 알려야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강에서 신나게 놀고 저녁에는 바비큐를 구워 먹으며 술도 한두 잔, 아니 한두 병 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이 먹어서일까요?
제 뱃속에 춤추는 아나콘다가 세상을 구경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거하기 취해 골아 떨어져 있었고 저는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가 아나콘다를 탈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양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오밥소사 너무 많은 양이어서일까요? 물이 내려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는 그나 뚜러뻥조차 하나가 없었어. 잠시 고민하던 저는 밖을 슬쩍 내다보았고 다들 여전히 거하게 취해 쓰러져 있더라. 그래서 조용히 변기 뚜껑을 닫고 바닥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모두가 하나둘씩 잠에서 깨 아침 라면을 끓이던 중 화장실에서 들려온 외침. 아, 씨발, 누구야? 역시 막혀서 안 내려갔구나. 저는 자백하려는 순간 갑자기 그 남자 후배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내가 변 보고 내려간 줄 알았는데 내가 좀 취했나봐. 미안해. 사람들이 일제히 후배를 비난했습니다. 더럽다 야. 너 혼자 왔어? 왜 막히고 안 뚫고 나왔냐? 술은 좀 적당히 마셔라 진짜. 분위기가 후배를 몰아가는 쪽으로 흘렀습니다. 저도 뭔가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야, 너 진짜 심하다. 어이 씨발 이라고 오히려 껌을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후배는 제가 좋아하던 여자 후배와 멀어졌고 조용히 동아리에 나오지 않다니 결국 자취를 감추어버렸습니다. 그때 내가 그 후배를 배려해 자백하는 게 맞았을까요? 양심이 조금 찔리네요. 그리고 번외로 그 여자 후배와는 잘 안됐습니다. 다른 과 선배랑 사귀더라고요. 씨발. 당신은 개가 천선이 안 되는 개새끼가 만든 것 같습니다. 야, 거기서 꼽을 주면 어떡하냐. 아무튼 사연 정말 감사하고 제목은 누가 똥 쌌습니다. 세 번째 형제의 사연입니다. 제목은 교회 단체 톡방에서의 실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용스키를 자주 보는 모 시청자입니다. 무슨 사연을 쓸까 고민을 좀 하다가 사연 하나가 생각나 글을 적어봅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 과거 중학교 시절로 돌아갑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할아버지로부터 큰아빠까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고 그렇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자주 다녔고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일요일 날이 싫어지고 기피 대상이 되었는데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꽤나 빨리 시작하게 되었고 전 학교가 끝나고 나면 컴퓨터로 달려가 유튜브나 플래시 게임을 하곤 했습니다. 그 당시 야한 영화나 고어 영상들이 즐비했습니다. 저도 평소에 다름없이 유튜브를 보다가 알고리즘에 그런 자극적인 영상이 뜨길래 호기심에 클릭했습니다. 콥스 파티, 어나더나 고어 사이트도 몇 번 본 것 같았습니다. 이때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것을 알아본 저는 학교에서 영상을 보내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애들이 놀래는 반응을 즐겼거든요. 중학교 2학년 무렵 어김없이 친구 톡방에다 하나 다운받아 전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물음표라는 답장과 함께 휴대폰 알람이 울렸고 자세히 보니 교회 단체 톡방이었죠. 허겁지겁 톡방에 들어가 황급히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미 몇십 명이 엄청 많구나. 전 친구 놀래키려고 보냈는데 실수로 보냈네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답장은 차가웠습니다. 본능적으로 교회 인생이 좆됐다는 걸 직감을 했고 모두가 절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교회로 갔을 땐 선생님들이 절 마치 도움이 필요한 아이처럼 대하고 얼마 뒤 큰 시련이 찾아오는데 그건 바로 수련회였죠.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생지옥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왕따가 된 기분이었어요. 된 기분이 아닐 겁니다. 지켜보지 못한 소외감이 들기 시작했고 그 순간 속에 울분이 차올라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붙잡고 지금 뭐하는 거냐고 물으셨지만 전 집에 갈래요. 간다고요. 라고 소리치고 반납한 휴대폰을 받고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교회를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다행히도 교회 친구들과는 정상적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다네요. 이상 병신 같은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물론 얘가 목사 아들이란 게 충격적인 커리어긴 한데 저런 애들이 좀 있었어. 우리 학교에도 있었고 동창회의 목적 새엄마 시리즈는 좀 아무튼 사연 감사합니다. 지금은 올바르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마지막 사연입니다. 재밌게 읽고 있는데요. 제목은 연하의 여자친구입니다. 저는 연하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말주변이었고 숫기가 없는 편이라 처음엔 다가가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치한 끝에 드디어 그녀와 가까워질 수 있었고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긴 생머리를 하고 있어 학교 밴드 경험이 있고 제가 보러 갈 땐 늘 합주를 하곤 했죠. 차분한 외모와는 정반대의 폭발적인 연주 실력. 저는 완전히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저만 바라보는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제 여자친구입니다.
저는 직장이기에 데이트 비용을 주로 제가 내려고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돈을 쓰면 그녀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점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 이건 너무 비싸. 오빠 돈 아껴야지. 나중에 오빠 성공하면 가자.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작은 걸 하나 사줘도 돈 쓴 보람이 절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달달한 연애 자랑 같죠. 하지만 제가 고해성사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는요, 아직 학생입니다. 졸업도 못한 재학생. 범죄자 아닌가요? 게다가 외국인입니다. 네, 맞아요. 저는 지금 국제연애 중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그녀의 이름은 고토 히토리. 그러니까요, 보치가 졸업하면 한국에 와서 저랑 결혼하자는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토리, 아직 이 길을 기다리는 팬들이 많아. 끝까지 무대에 서고 엔딩이 나면 결혼하자. 지금도 설득 중입니다. 히토리가 그러게요. 이기보다 오빠 보는 게 더 좋아. 수철님, 저 보치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저 너무 나쁜 놈인가요? 이기까지는 끝내고 둘의 교제 생활을 이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치는 모두의 친구니까요. 씨발. 아무튼 연하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중에서 제일 좋았던 사연은 아나콘다와 볶음밥이 맹렬하게 싸웠는데요. 좀 더 개새끼스러운 글을 찾아보니 볶음밥 친구한테 한 표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자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네요. 수령 글재주가 없어도 사연 쓰면 읽어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사연 보내주시면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성자의 성령